안녕하십니까, 해광입니다. 운명철학 교양 학부과정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운명록, 오늘은 지난번 1강에 이어서 2강을 하는데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58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이제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운명수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그런 거는 다 아시니까요. 이제 58쪽서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면서 강조를 했던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뭐 심상에 대한 건 지난번 1강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고요. 2강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싶은 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강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적어도 운명에 대해서 궁금하고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기본적 소양이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이걸 얼마만큼 기초적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릇이 전혀 아닌 그릇 갖고서 이거를 담겠다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다. 그릇이 크다 작다 보다도 자기한테 맞는 그릇을 택해야죠. 그래 보면은 좀 이 그릇에 문제가 있다 싶은 경우가 덜어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서당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그 공부하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사람 들어오면 뭐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고수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죠. 인생에서 꼭 남한테 이기는 고수뿐만 아니라 극기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이기질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참 세상엔 하수가 또 많아요. 적어도 그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내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저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뭐 여러 군데서 오시죠. 오신 분들 그 지명을 대기는 또 뭐한데, 하여튼 그런 데서 또 오는 분들은 도착하는 시간도 일찍 오셔. 적어도 상담 시간 전에, 훨씬 전에 오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비행기 내려서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얘기를 하면 다 수용을 해요. 뭐 먼 데서, 지방에서, 지방이 좀 먼 데가 많습니까? 심지어는 뭐 7, 8시간 걸려 오는 분들이 있어요. 배 타고 뭐 여러 방법으로 오시는데, 그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가짐, 절박함도 있겠지만 마음가짐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의외로 아닌 분들이 또 있죠. 적어도 나를 믿고서 찾아오셨다면은 솔직해야죠. 근데 나는 뻔히 알고 있는데 끝까지 자기를 찾고 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스스로한테도 고수가 못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이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으면은 최대한 얻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얘기를 자꾸 미화시키고 부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나는 편하죠. 그냥 들어만 줘도 되는 거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그러냐고. 그러면은
듣고 보니까 시간 다 됐거든. 그 4, 50분 금방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얘기 듣고서 뭔가 자기 걸 만들려고 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하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여러분들도 고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을 뭐 대략은 알죠. 다 열심히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또 덜어 이제 뭐가 있나 해서 오는 또 관계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받아가시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하수들이 가끔 있거든요. 또 들어오자니 참 이거 뻔히 보이고 괜히 그 조금 일천한 거 좀 갖고서 좀 아는 척 하고 툭 던졌다가 좀 그렇죠. 참을 때 참고 좀 봤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거든. 아이고 참 난감한 분들이 있을 텐데 배우면은 숙여야 됩니다. 저도 뭘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거는 끝까지 건 아주 기본에서부터 들어가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훑어서 이렇게 보고 배우거든요. 이렇게 그 어떤 학문을 배우는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적어도 인생 예측학, 그래서 의학과 기상학, 그리고 명리학이라고 했고요. 운명학인데요. 이렇게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나서면 안 되죠. 굉장히 겸손하게 끝까지 배워야 돼요. 끝까지 모르면서 끝까지 다 밟아보지 않고 먹어보고 이거 소화 과정도 다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배설했을 때도 어떤가, 어떤 이게 늑대가 뭘 잡아먹었는지 여기 뭐가 있는지 볼 때 그 늑대의 배설을 보고서 살펴보아야 이 녀석이 뭘 먹었는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런 것까지 모르고서 함부로 인생을 진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보통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명예를 잃으면 좀 많이 잃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그러죠. 그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죠. 건강하지 않으면 뭐 소용이 없다? 맞는 얘기죠. 건강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가? 명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가? 더 나아가서 뭐 좋은 남편, 좋은 아내만 있으면, 좋은 스승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죠. 근데 어떤 한 가지든 이거 어떤 한 가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없어요. 돈 있으면 건강 찾는 거 쉽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있다고 건강 찾나요? 명예만 있으면 다 이런 거 갖고 난 더 바랄 거 없다. 그럼 명예만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사람은 욕심은 그런 게 아니죠. 건강만 하다고 다 되나요? 몸은 아주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건강한데 사람들로부터 명예는 하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 살기가 핍박한 거죠. 아주 피폐한 삶을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산다는 게 그래요. 이거를 어느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이렇게 좀 구성이 좀 맞아요. 이쪽으로 구성도 거의 다 끝까지 다 맞아서 한 5가지다 그러면 별 모양으로 다 여기저기 다 끝까지 다 차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질 못하는 게 일반적인 자연의 섭리랄까요? 자연은 뭐 피조물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종교를 떠나서요. 이 자연이란 건 묘해가지고 이 세상에는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도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모든 걸 하나도 못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조금씩 갖고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은. 어느 쪽이 풍선 효과처럼 어느 쪽이 좀 늘어난 듯하면 어느 쪽에서 또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맞춰져 가는 게 이제 이 자연이 아닌가.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은 소위 말해서 뭐 공신력 있게 생각하죠. 병원에서 그 건강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 다 맞다 쳐도 그럼 건강 진단은 병원 가서 이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돈에 대한 거, 재력에 대한 거, 이거는 진단은 어디서 받을 거 없이 자기 통장에 그 세이빙 된 거 보고서 판단할 수 있죠. 통장이든 뭐 어떤 사람은 하우스 푸어다 해서 집은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돈이 없는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명에 대한 진단은 어디서 받을 건가요? 운명, 자기 그 인생 운명에 대한 진단은 이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목사님한테 받는다? 뭐 그럴 수 있고요. 절에 다니까 스님한테 받는다? 그럴 수 있어요. 또는 뭐 어디 철학관 가서 받거나 뭐 어느 무속인한테 가서 받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운명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뭐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그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인생에 살면서 사람은 그 어떤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의 어떤 그 기회가 여러 번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회라는 거는 늘상 언제나 다시 돌아가면 어머니의 품속처럼 어머니 품속도 내가 그렇게 필요할 때까지 언제나 기다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나의 고향도 그런 거고요. 그 기회라는 거는 언제나 놓치고 나면은 다시 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다시 돌아가서 그 기회를 잡는다?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잡는다? 그렇게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적어도 어떤 그 기회다 싶을 때 그 기회를 판단할 줄 알고 포착할 줄 아는 능력.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내가 돈을 버는 능력, 뭐 운동에 대한 어떤 능력,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취되는 건 아니거든요. 살면서 이 기회다 싶을 때 그 기회를 잘 잡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기회를 잡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거는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심을 내지 않고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자꾸 들추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거를 인생의 스승을 만났다? 스승을 만났는데 스승 앞에서 자기가 자기의 자랑만 얘기하면 스승한테 배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럼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실패하는 원인이 아닌가. 제가 이제 봤을 때 그렇다 이겁니다. 보면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기질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기질이 제가 보면은 예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의가 없는 사람은 결코 어디서나 지난번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인상이라는 거, 예? 지난번 거 보셨죠? 첫 번째 인상, 예? First impression. 그 얘기하면서 그랬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 예절을 아이 때부터 우리 인사를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 예절의 기본, 사람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저 면에서 좀 실패했겠구나 싶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용모 단정하고 이런 인상도 중요하지만 그 예절 바르게 탁 하면은 정말 하나 얻을 것 둘도 셋도 열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도 못 얻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기질적인 어떤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 운명 철학 교양 학부 과정이라 했지만 책을 들어간다 했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내가 자기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혹시 이런 점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으면 요것도 그 하나의 심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좀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몇 가지가 있으셨는데 지난번에 그 1강이 나가고 나니까 질문한 분들 몇 분이 오전과 오후는 어떻게 합니까? 질문해 놓으시고도 나중에 좀 찾아보시고 답 찾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 오전 10시 27분에 한다고 그랬죠? 그럼 10시 27분 때문에 이제 그거 질문하셨는데 288쪽 보시면은 제가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스님이 기도할 때는 여기 기도 동참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면인데 일단 기도를 그 시간에 딱 들어갈 때 모두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한테 동화돼서 같이 이 기도를 잘하자 하는 그 어떤 그 시츄에이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한 상황. 이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288쪽에 맨 아래쪽에 요 시간대에 맞는 어떤 상황은 천하동인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일을 시작하면 일단은 합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죽은 시계를 얘기할 때 집안의 죽은 시계를 이렇게 놓으면 안 좋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288쪽이 오후잖아요. 죽은 시계는 오전과 오후가 없죠. 적어도 두 번은 다 맞죠. 그 두 번이 어느 한쪽이든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그 앞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얘기할 때 264쪽을 설명을 했는데 264쪽도 그 시간이 맨 아래쪽에 같은 시간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시츄에이션은 같은 시간대인데 목적 결과라는 데서 달라지죠. 결과를 달라지는데 제일 위에 거는 천화동인에서 제일 위에 거는 천풍구요. 오후에는 풍천소축이죠. 앞뒤가 다르죠. 그런데 요 두 번째 저는 27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두 번째는 앞뒤가 다 건이천이에요. 정신적으로 크게 얻는 거예요. 이건 뭔가가 얻어지는 거예요. 불보살리면 가피를 얻는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럼 타종교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뭐 상관없어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고요. 내가 다른 신을 믿는다? 그것도 뭐 그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 시간은 마찬가지죠. 그 아래는 또 다르죠. 그 다음에 265쪽이나 289쪽에서도 이걸 봐보세요. 그러면은 다르죠. 다 달라요. 오로지 같은 건 이 시간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팁을 드릴까요? 지금 설명하면서 탁 생각이 나는데 만일에 정말 우리 집에 정말 좀 재물 좀 쌓였으면 좋겠다. 이거 아주 답답해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정신적인 면이고 당장 쌀말이라도 좀 이렇게 좀 쌓아놓고 예? 당장 들어갈 돈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또 요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86쪽을 보시고요. 286쪽. 자, 죽은 시계 하나 갖고도 이렇게 죽은 시계가 죽은 시계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릴 수도 있어요. 한번 286쪽 보시고 262쪽을 같이 한번 봐보세요. 양쪽으로 262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칸 택내수가 있죠. 그리고 그게 아니네. 두 번째 칸이죠. 택산함이 있죠. 그리고 287쪽에 보면은 택지최가 있어요. 이 택산함이라는 의미는 뭔가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87쪽은 택지최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이렇게 연못에 물이 가득 차게 모이는 것 같은 거죠. 그 택산함은 감사하게 되는 거 이렇게 그득 차니까 이걸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서도 양쪽을 한번 봐보세요. 비교를 해보시면 약 한 6분 정도로만 보십시다. 6분 정도에 보시면은 262쪽에서는 이 목적사가 건이천 하늘의 뜻 뭐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내 수준이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더 공부하신 게 아니니까. 그럼 이런 정도로 보면 오른쪽은 화풍정이에요. 이 정이라는 게 들어간 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이 정자는 소정자예요. 세 발 달린 솥이에요. 이건 어느 쪽으로 뭐 한쪽으로 일부러 쓰러뜨리지 않는 한은 세 발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한문으로도 소정자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쓰거든요. 바로 이게 이제 같이 되는 시간이 화풍정 건이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약 한 뭐 7분 정도에 보면은 한쪽은 풍산점이고 한쪽은 풍천소축이에요. 요거는 점점 낮이는데 또 오후 시간대로 보면은 요건 조금 쌓이는 거예요. 요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보면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오후 시간대에서 여기 이제 확 달라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 263쪽으로 가서 한번 봐보시면은 262쪽은 그런데 263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요거를 같이 반대로 이제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요게 반대로 나오면서도 같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한쪽은 풍화가인이고 한쪽은 화풍정인 게 있어요. 요 시간대를 여러분들은 맞춰주신다면 재물이 모아지는 그런 어떤 염력이 들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믿는다 하는 분은 여기 없잖아요, 이제. 적어도 제 시간을, 그 귀한 시간을 잠 안 자고 보시든, 낮 시간에 보시든, 이걸 시간을 이렇게 앞에도 또 딱 이 사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잔소리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참고서 여기 올 사람은 이제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면 알아요. 누가 와서 뭐라고 그랬는지도 아는데 뭘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답이 나가죠. 재물을 좀 모으는 쪽으로 하고 싶다. 일부러 시계 죽여놓고 하시는 것까지도 뭐 옳다 그러다 얘기는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말을 못하지만 언젠가 또 답이 또 나가요. 그래 어쨌든 그거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분이 계신다 하면은 또 나갈 거예요. 이 강의가 끝나기 전에 분명히 답이 또 툭툭 나갈 건데 그런 분이 있다면은 한번 요 시간을 맞춰보세요. 풍화가인이면서 화풍정인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가. 다른 거는 뭔가 기다리지만 깨지고 그 아래 보면은 택지체에서도 263에 보면은 수상건이란 건 두 발로 걸어 들어가서 목발 짚고 나오는 거예요. 한 발로 나오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엔 풍산조 좀 낮으려나 그랬는데 오후 시간대 되면 산풍고예요. 이거는 아주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일부러가 아니라 그거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서 262쪽에 택산함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택산함을 얘기했는데 똑같이 286쪽에도 택산함이 있죠.
이거는 어떤 그 처한 상황은 항상 오전 오후가 같다. 같은데 요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실 게 있어요. 여기서는 택산함이라는 거 내가 어떤 거에 대한 그 준비는 했어요. 준비를 하고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을 때 이게 뭐 기다리는데 뭐 하루아침에 뭐 이 죽은 시계 갖고서 하루아침에 이룬다는 건 그런데요. 어떤 집에 그 운기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좀 기다리고 뭔가 이렇게 좀 기다리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걸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참 그 결과를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는 그 참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데서 요게 같이 맞는 시간이 있다. 그쵸? 택산함에서 건이천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맞춰 놓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시험을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험을 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이 딱 이 아주 그 장수의 기질로서 이걸 출사표를 던져요. 이 출사표 던진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크게 보면은 뭐 대통령 선거, 근데 대통령 선거 아직 많이 남았는데 대선 출마하는 분들이 벌써 찾아오시네요. 예, 그, 그건 그렇지 않아요. 아직 뭐 멀리 남았는데 저도 지금은 일체 이야기는 안 합니다. 1년 전쯤 해서 하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먼 훗날까지도 얼마든지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출마를 하겠다 그럴 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258쪽의 맨 위에 처한 상황 같은 경우에 지수사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들한테 요 시간대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수화 기제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수화 기제라는 거는 뭔가 다 이뤘다는 거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똑같이 한번 봐보세요. 그 지수사로서 한번 봐보시면은 282쪽에 보면 같은 상황인데 이거는 다르죠. 파수 미제가 되죠. 이마만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요거를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참 많은 노력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수사에서 그 258쪽, 282쪽 똑같은 요 상황에서 요 8의 6에서 맨 아래 보면 8사가 있죠? 지뢰 복이라는 거. 뭔가 이거 새싹이 나는 듯해. 그런데 282쪽에 똑같은 자리에는 뇌지예요. 준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 됐어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네. 그만큼 계속 준비해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가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 바로 아래 보면 겸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데 이게 같이 맞는 시간이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묘한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거기에 그 겸에서 그러니까 258쪽에 두 번째 처한 상황의 두 번째 보면 거기에 고니지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고니지가 282쪽도 있습니다. 고니지라는 건 완전 땅바닥이에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죠. 지금서부터. 참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죠. 그럼 이게 대선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하다못해 조합장 선거를 나가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죠. 선출직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당해요. 뭐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너는 나를 싫어하는 쪽이로구나 그러고 가래침을 애퇴하고 뱉었다며요. 그런 아이들이 있듯이 이게 마음을 못 사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건방 떨다 한 방에 가는 거죠. 이게 보세요. 걔가 만일 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선거법 위반 되나? 여러분들한테 껌을 한 개씩 돌리겠습니다.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 것도
알려주는 거고요. 요거 지금 스님 그럼 지금 이 단시에 대한 거 스님의 이 단시에 대한 거는 그럼 이게 결국 뭡니까 하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또 시작하면 또 재미가 없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튜브의 성공 작전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10분 이내로 5분에서 10분 정도짜리로 하시면 스님 이거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하게 해서 뭐 할 건데요. 1시간이 넘어가는 건 이건 거의 뭐 또 어떤 그 몇 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걸 뭐 빨리 이렇게 뭐 몇 배속으로 빨리 듣는 게 있다? 적어도 이 강의를 빨리 듣는 분이 있다면은 그냥 원위치 시켜서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던지 아니면 다시는 듣지 마시던지 이건 배속으로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외우려고 들지 말고요.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 제 숨소리, 기침소리 한마디까지도 요 타임에서 그런 거를 소화를 시켜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외워서 어디 가서 운전면허 시험 마냥 시험 보고 나면 금방 다 까먹잖아요. 야 여기서 우회전을 이럴 때 하라고 그랬어 말라고 그랬어 이런 정도로 까먹는 건 그런 공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속으로 들을 일도 아니고 차분하게 좀 들으면서 호흡도 저랑 같이 호흡하는 기분으로 그렇다고 제가 기침할 때 같이 기침하실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호흡은 좀 맞춰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인기 끌자고 뭐 짧게 지금 60 뭐 70만 조회? 조회수 70만 조회 아니라 700만 조회는 7천만 조회는 못 올립니까?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 긴 강의를 이 정도 한번 따져보면 다른 사람들의 대체적인 평균 즉 강의가 평균이 거의 2시간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 120분 강의인데 10분짜리 뭐 20분짜리 강의로 치면은 거의 10배 뭐 최소 6배 이상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뭐 굉장히 많죠. 이런 딱딱할 수도 있고 전혀 또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강의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걸 깊게 공부하려고 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갖고서 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분들하고 서당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너나 것 없이 요즘에 뭐 여기저기서 그러대 뭐 운명수가 어떻고 이제 막 얘기 나오는데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니까요. 근데 깊게 알지 못하면은 모르니만 못해요. 너 쥐띠지? 너 듣고 온 색시가 무슨 띠라고 그랬어? 양띠야? 그럼 니네는 원지냐? 니네 못 살아.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차라리 모르니만 못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뭐 짧게 뭐 이런 뭐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 짧게 길게 이런 건 없습니다. 제 컨디션 따라 한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강의가 또 얼마나 길면 뭐 2시간 넘기는 힘들겠고요. 워낙 나중에 업로드 시키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다시 게시하는데 또 2시간 강의하죠. 조금도 실수 없이 그냥 탁 해서 딱 끝나자마자 업로드하는데 2시간. 다시 또 이거 게시하는데 또 2시간으로 6시간. 이래저래 8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정도 소비해야 되는데 일부러 더 길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짧게는 하는 건 쉽습니다. 쉬운데 그건 컨디션 따라 하는 거고요. 지금도 졸려요. 어제도 또 뭐 하나 해가지고 또 졸리네요. 근데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요. 답을 언제쯤 툭툭 던져야 되는가 싶은데요. 오전 오후에 관한 답은 되셨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죽은 시계 갖고 오전 오후 따질 건 없고요. 시간 이렇게 보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옛날에 제갈공명, 저는 제갈공명의 이 쉽게 말해서 점괘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제갈공명은 만사를 점괘로서 다 표현을 했던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삼국지연이라든지 뭐 삼국지에 정사삼국지도 있고요. 야사삼국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점괘에 대한 게 많이 나오죠. 점괘는 점괘예요. 제갈공명. 근데 엄청나게 정확하죠. 이 제갈량이 이제 제갈공명 같은 분이죠. 이 제갈량이 마전과라는 게 있어요. 마전과가 제 14과까지 제가 잠깐 한번 요거 볼까요? 요거 아까 요거 일부러 잠깐 한번 보시라고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그래서 요거는 조조가 차지했던 지역이고 총나라는 뭐 유비, 오나라는 송건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 이 총나라 제갈량은 여기 사람이죠. 그래서 예, 유비의 예, 책사고 유비의 책사에는 제갈공명도 있지만 그 다음에 방통이라는 두 사람이 예, 같이 있었고요. 오나라는 뭐 송건이고 위나라는 조조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 여기 뭐 양쯔강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 적벽대전 일어난 데고 여기에가 이제 오장원이란 데고 요 장안 여기 장안이란 데가 있고 근데 요거는 왜 썼는가 하면 제가 필요한 게 사실은 이게 아니었는데 얘네 삼국 시대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게 신라가 삼국 통일하기 전에 고구려의 영토 이거 억울함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동해라든지 옥저 뭐 이런 국가라고 해야죠. 국가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일제사관에 그 좀 걔네들이 그냥 우리 역사를 막 뒤집어 놨죠. 중국은 중국대로 역사를 막 오버하고 뻥을 많이 친 바람에 또 대백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약간 뭐 뻥이니 아니니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백제의 그 영토가 이것뿐 아니라 이게 다 백제 영토였던 기록도 있거든요. 이만큼 백제 대백제 시절도 있었어요. 이게 뭐 이만큼 들어갔죠. 이만큼까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실제 나중에 또 고구려가 이만큼까지 거의 이게 이렇게 상하이까지 들어간 고구려 영토인 때도 있었고요. 고구려는 영토가 이렇게 됐다 나중에 어마어마했죠. 이거 다 뺏겨버린 거예요. 만주벌판에 세계 최고의 매장량 갖고 있는 저런 땅 찾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신라하고 당나라가 또 연합해서 먹으면서 많이 축소를 시켜버렸죠, 사실. 이게. 이제 옛날에, 이거는 옛날 역사인데,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제갈량의 마전과라는 게 마전과라는 게 있습니다. 마전과가 14과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전과가 말하자면 예언서 같은 거예요. 근데 역사책이나 마찬가지 제갈량이 기술한 1과부터 10과까지가 있고 1과, 12, 13, 14가 있는데 이 중에 10과라는 게 있어요. 10과. 제 10번째. 이 10과라는 거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 같은 거를 10과까지는 역사적인 사실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기술을 했는데 특히 10과에서는 이걸 해석을 하는 걸 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0과를 보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제갈량이 이때 예언을 했던 걸로 친다면은 한 1900년쯤 지난 때에 중화민국에 대한 기술도 나와 있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기가 막혀요. 그 역사라는 게 참 이렇게 예언서만큼 이렇게 또 예언서에 거의 이렇게 좀 비등하게 흘러가는 거 보면 참 감탄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역사라는 게 좀 뻥도 많죠. 여러분들 삼국지 읽어보시면은 그 삼국지 내에서 총 죽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무슨 전투에서 뭐 수급을 몇 개를 베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중국의 이때 저 넓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그 여러 가지 그 야사까지 다 뭐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본다면 그 이쪽 상하이가 들어간 아까 오나라 여기가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땅도 넓기로는 위나라가 제일 넓었죠. 저 꼭대기 뭐 지금의 뭐 하얼빈서부터 저 위쪽으로 해서 그냥 뭐 저 소련 러시아 뭐 이쪽까지도 거의 접경지까지 다 들어가고 투르키스탄 뭐 발음도 안 나오는 나라들도 있고 티벳까지 다 막 이렇게 한 이게 이제 위나라. 그 여기 조조가 이제 관련 그런 경우가 230, 40만 요 정도밖에 안 되죠. 인구가. 그 오나라가 좀 따뜻한 지방이고 우리나라하고 위도상 거의 비슷하고 더 아래쪽 남쪽으로 이쪽까지 해가지고 오나라가 약 한 400만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래 총나라가 제일 작죠. 거의 뭐 신장 위구르 뭐 그렇게 해서 저 베트남 버마 있는 그쪽까지 붙어 있는 그쪽까지 해서 거기가 제일 작았는데도 거기가 뭐 한 7, 80만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서 뭐 110만이다 뭐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 합쳐도 1000만도 안 되잖아요. 1000만도 안 되는데 전쟁할 때마다 뭐 수급이 어떻게 베어지고 뭐 나오고 또 기가 막힌 거는 그 위나라 저 꼭대기에서 조조의 군대가 오나라를 갖다가 총나라를 뭐 멸하고 뭐 잡는데 그게 옛날에 그 걸어간다는 게 어떤 겁니까? 기마부대도 쉽지 않은데 보호병 탁 가서 접수를 하는데 뭐 늦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점령을 해버려요 국가를. 그러면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뻥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 걔네만 뻥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또 뻥이 또 심하죠. 일본이 아니에요. 외구들이 참 뻥도 엄청 심하고 지금도 역사적인 사실은 막 양쪽에서들 왜곡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곡이고 뭐고 국가 안에서조차 저 사관에 빠져 있는 역사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빨리 세월이 가긴 가야 돼요. 좀 정리가 돼야 돼요. 10,000원도 안 되는 친구들이 빨리 그 몸값 10,000원이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이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좀 돼야 되는데 무조건 갈 게 아니죠, 이게. 젊은이들한테 역사를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매놈들이 역사를 열심히 지어놨어요. 열심히 지어놨는데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웠단 말이에요. 그 아주 이상한 그 일본의 역사관에 심취한 거기에 그냥 젖어서 그게 이제 정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학계 쥐락펴락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어느 대통령이 와서 뭐 새로운 한국이다 해갖고 한 대통령이 인생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분야에 최악의 실수를 한 거죠.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잘못된 그 자기 종교는 종교지 였다가 이걸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그 자기가 믿는 신을 갖다 대입하려고 그랬나 해갖고 역사를 갖다가 필수 과목이 아닌 공무원 시험이고 뭐고 학교에서도 선택 과목으로 바꿔버린 멍청한 짓을 한 경우가 있죠. 멍청한 짓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나를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이 역사를 모른다는 거는 개인도 자기 역사를 모르면은 자기가 반성할 거리도 없고 개선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역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우리는 중요한 거다. 이 제갈공명이 마정가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 나중에 1900년, 1850년
1900년 뭐 이때 일도 예언을 해놨어요. 중화민국의 탄생까지 자기 나라 내부에서 동서남북에서도 이렇게 해서 네, 전국시대에서부터 옛날 하운주서부터 시작해서 네, 춘추 전국시대에 내려오고 더 내려와서 그냥 네,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 쭉 내려오고 중화민국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까지 오는 이 역사 속에 자기네 스스로 망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이제 예언을 한 건데.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곡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어마어마한 성리학자면서도 어마어마한 예언가예요. 그리고 미래를 다 내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저놈이 도망갈 건 뻔한데 임진강을 넘어갈 때 그때 비가 올 거다. 뭐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하고 걷다가 그래서 그 화각종이라는 걸 지어서 계속 그 하인들로 하여금 그 들기름을 계속 바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비 오는 날 선조가 강을 넘어가는데 이 칠흑 같은 밤에 걷다 불을 붙일까 얼마나 비가 오거나 뭐 하거나 환하게 타요. 그래서 그걸 훤히 보고 도망갈 수 있게 한 그런 이제 예지력. 이 예지력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어디서 왔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좀 전에 시작해 보셨던 제가 현대화시킨 다니시예요. 다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순신 장군한테도 마찬가지죠. 제가 운명 비결에 써 있던가요? 이거는 운명 비결에 했던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한테도 정말 누가 보면은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 갱유청정 그러면 알아들을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탁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순신 장군도 이 주역을 공부했고 깊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거북선을 만들라는 거로구나 해서 거북선이라는 거를 갖다 만들게 되죠. 이 난중일기에서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어떤 전투를 나가고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그 점을 친 게 나와요. 아 나오죠. 제갈공명도 마찬가지예요. 유비한테 그 항시 점괘를 딱 뽑아서 아 이걸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뭐 해갖고 점괘가 안 좋으니까 이거 좀 진짜 찜찜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좌우가 방통과 공명이었는데 유비가 그 말을 안 듣죠. 그래갖고 결국 그 훌륭한 책사 방통을 잃어버려요. 나이가 너무 어릴 때 죽었죠. 36인가 그때 죽죠. 그런 일도 이것도 점괘로 싸고 제갈공명이 이것뿐 아니에요. 또 적벽대전에서는 그 천지의 조화를 갖다가 그냥 확 바꿔버리죠. 그것도 결국 어떤 점괘에 의해서 딱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동남풍을 갖다가 불게 만들어요. 갑자기 그냥 천지가 항시 동남풍의 반대는 뭐예요? 북서풍 아닌가요? 북서풍이 다 부는 자리인데 화전을 펼치게 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거 진짜 공명이 저거 이제 끝났구나. 북서풍이 부는데 여기다 화전을 하겠다고 그냥 마음 놓고 들어가는 거죠. 반드시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진해가 죽을 텐데 예를 들어 저기서 불이 이렇게 다 바람이 부는데 여기다가 갈대밭에 불을 지른다. 근데 맞은편에서 바라보면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지조화를 일으키는 거죠. 갑자기 동남풍으로 불어서 반대쪽으로 해서 제 전멸을 시키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것도 점괘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은 이 점괘라는 거를
활용을 많이 했지만 제갈공명이 자기가 그 어떤 그 별자리까지 다 보고 그러니까 아, 내 별이 이게 칠성이 아 이제 끝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거를 조화를 또 일으키려고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명을 연장하려고 그 오장원이라는 데는 총나라하고 오나라에 적경해서 약간 촉쪽으로 가까운 쪽인데 그 오장원 전투 거기서 그 장안 저 지금도 그대로죠. 짱안 그 좀 못 미쳐서요. 오장원이라는 데서 전투할 때 걷다가 이 초를 갖다 7개를 북두칠성처럼 이렇게 탁 해놔요. 그래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 어떤 자기 수명 연장을 위해서 북두칠성을 딱 만들었는데 아 이게 지금 저 조조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고 급보를 전하러 부하 장수가 하나가 탁 들어오면서 북두칠성별 중에 제일 중요한 등을 갖다 탁 엎어서 꺼버리죠. 그 순간 제갈공명은 노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거는 갈 때가 됐구나. 받아들이는 거죠. 지난번 그 얘기했던 죽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 죽을 길을 안다는 거, 내가 죽을 자리라는 거, 그거 설명을 할 때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이것조차도 이게 탁 꺼진다는 거는 이건 운명이 다 됐다는구나. 그런 거다 해갖고 죽음을 준비하죠. 그래서 유언을 딱 남기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얘기죠. 이거는. 그 우리가 이렇게 저 보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점괘라고 치부할 일이 아닌 게 매사에 이렇게 적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배워보시면은 적용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드디어 이제 해광이 점을 슬슬 치는구나. 58쪽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그동안 설명했던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59쪽 들어가겠습니다. 운명수가 1인 분들, 여러분들 운명수 1은 어떤 분이 운명수 1이냐 이것까지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고요. 이 운명수 1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이란 거는 수라고 그랬죠. 물수자. 수라는 거는 북쪽을 뜻하고 이게 꼭 적어 놓으세요. 책을 소장하려고 들고 신주단지처럼 모시려고 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야 됩니다. 적으십시오. 여기다가 북쪽 또 색깔은 흑색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오장육부로 치면은 신장이죠. 신장.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여기다 해놨죠. 참 자라고 했어요. 쥐라고 해놨어요. 쥐띠 같은 자축인묘에서 간지로 쓴 자. 그 띠로는 쥐띠예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건 11시에서 1시까지죠. 그래서 11시와 1시 정 가운데가 밤일 것 같으면은 정 가운데를 정자를 붙이죠. 그래서 자정. 난 12시 그러면은 이때는 자축인묘 진사 5가 또 그 같은 시간으로는 남북 방향을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5가 원래는 남쪽이어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서는 시간으로는 12시 같이 가니까 밤으로 들어가서 요때는 가운데 딱 그 12시 됐을 때를 정오라고 그럽니다. 그래 우리가 지구의 북쪽과 남쪽을 가르는 선을 이렇게 하는 선을 보고 자와 오를 선을 걷다 해서 자오선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고요. 자정, 정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11시에서 1시 그랬는데 이걸 좀 더 냉정하게 딱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10시 반에서부터
12시 반까지가 사실은 자시가 돼야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적어 놓으실 게 있습니다. 이걸 바로 지금 얘기할래. 그러네.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적으셔야죠. 일 해놓고 이따가 여러분들이 꼭 적어 놓으십시오. 부모, 조상, 뭐 이런 것도 좀 적어 놓으세요. 은덕이 많다. 풍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제가 요거네. 질문 요걸 빠뜨린 게 있네. 지금 보니까 빠뜨린 게 있는데 이걸 지금 설명하면 막 왔다 갔다 헷갈릴 테고 또 한꺼번에 이걸 다 설명하려니 그렇긴 한데 나중에 시간 되면은 요건 질문을 다시 설명할 텐데 이게 자꾸 눈에 띄어서 딴 데로 돌려놔야지 안 되겠네. 자, 부모 조상의 은덕, 감춰진 은덕이 풍족하다. 또 신병이 있다. 몸에 병이 있는 수가 많아요. 그걸로 인한 고통을 갖고 있는 수가 많다. 그리고 영리하다. 대체적으로 영리한 편에 들어가요. 쥐하고 물상을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쥐의 그 영리함. 그 반짝반짝하고 그 얼마나 이쁩니까? 쥐 눈이. 되게 이뻐요. 쥐를 잡자 그랬는데 쥐를 가만히 이렇게 코너에 몰려있는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겠으면 그 눈 참 이쁩니다. 쥐도. 숨을 할탁할탁 하면서 그러면 참 이쁘죠. 해는 지 때문에 해코지 하니까 네, 이제 해충으로 표현도 하고 그런데 예쁘죠. 그래 쥐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도 많이 가져야 돼요. 물론 흰쥐도 쓰고 검은쥐도 쓰기도 하는데 뭐 얘네들을 번식까지 시켜가지고 우리 인간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계속 의학용으로 실험용으로 해서 참 많이 참 죽는 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약 하나를 먹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 쥐가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내성적이다. 일의 운명수의 특징이에요. 내성적인 게 많다. 되게 나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성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의외로 고독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로 열고서 응석, 애교 뭐 이렇게 또 좀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설명은 또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천덕이 있어서 부모로부터 받은 게 좀 많거나 어떤 그 영리함도 있고 그런데 몸은 조금 약하거나 이런 수가 많아요. 그 응석을 잘 부리고 좀 그런 게 있고 애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적어 놓으시면 좋고요. 그 두 번째 줄, 이 물상에 해당하는 운명수가 1인 사람은 사물에 대한 기교와 재주가 뛰어나고 매우 영민하며 지혜가 있고 매사 민첩하고 예리한 판단을 한다.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거, 이걸 그냥 읽음으로써 끝내지 마시고요. 이제 나중에 또 좀, 이게 굉장히 하나하나가 이제 와닿을 시간이 올 건데요. 순발력이 뛰어나며 상황 대처 능력이 아주 좋다. 성품이 고상하고 깨끗한 편으로 그랬는데 이제 좀 뒤에 설명이 또 나옵니다. 이상이 높고 예술적 재질이 발달했으며 꾀가 많다. 1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쉽게 당황하지 않으며 용기가 있고 무난히 난제를 처리하는 지혜를 갖추었으며 매사 경우가 밝고 계산이 분명하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잘잘못 가리기 앞서서 이미 이 머릿속으로는 뒤처리에 대한 계산이 막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요. 앞장서는 기운이, 일이라는 그 특징이 그거예요. 앞장서는 기운이 넘치고 개척 정신이 많은데 뒷심이 부족하다. 일 처리가
좀 깊은 생각 없이 속전속결인 경우가 많아요. 좀 신중하게 대처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닭머리, 용꼬리 역할이 있다면 닭대가리를 책에 쓰기가 뭐해서 닭대가리라고 원고는 저는 썼었어요. 근데 이 출판사 사장님이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걸 좀 닭머리로 좀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한 기억이 나네요. 닭대가리 할래? 용꼬리 할래? 그러면 닭대가리 하겠다는 얘기죠. 자기 혼자 편하고자 하는 이기심이 있고 질투와 욕심이 많다 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쉽게 허용치 못하여 혼자 고생하는 수가 많아요. 남의 도움을 자존심인가요? 이게? 근데 그게 많아요. 근데 남을 돕는 거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많아요. 일생을 통해 성공과 실패가 많은 수치이고 여성의 경우에 일인 경우에는 평생 남모르는 번민을 갖고 살아가는 운명이다. 단정을 해버렸네요. 현재 직장이나 직업 자체에 안주를 하지 못하고 계속 변화모색하는 기질적 특성이 있어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 어느 자리에 가 있으면. 근데 일의 운명수 중에서 3월달이 요게 이제 좀 그래 1월, 10월, 11월, 12월 10월은 상달이라고 그러죠. 11월은 동짓달이라고 그러죠. 12월은 섣달이라고도 하고 나벌이라고도 하는데 요 생들은 특히 집안과 가족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하며 사업을 하면 잘 안 된다. 요 설명 나중에 여기서만 다 설명 안 합니다. 나중에 제가 할 게 없어지면 안 돼요. 10, 11, 12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꾸 애끼는 경향이 살짝 보이죠. 이 뭐라고 할까요? 보면은 제가 좀 아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와서 그냥 솔직하게 오픈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유명한 철학권 하는 또 그 양반은 제가 또 아는 사람인데 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끝까지 지금 항구하고 있습니다만 학원하고 그래야 돼. 그 뭐 수백만 원씩 이렇게 해서 3년씩 5년씩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하셨는데 이제 그만하시면 어떤가 싶은 분인데도 또 욕심이 나셔가지고 또 오셨네. 근데 이 10, 11, 12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겠죠. 요거를 알면 다 알 것 같은데 월만이 아니라 이 날짜까지도 이제 생일이 9일 안에 끝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안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그 넘어갈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프실 건데 찬찬히 궁금하셔도 좀 찬찬히 배우십시오. 뭐 어느 정도 오픈할지는 제가 감은 못 잡아도 그래도 많이 오픈하니까요. 지난번 1강에서 사실 엄청난 거를 내놨는데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걸 실수가 아니라 한참 고민을 하다 낸 거죠. 3가지를 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거를 내놨죠. 우리나라의 그 오행상 금이 되고 구가 된 거를 얘기를 했죠.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서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충분히 공부가 될 거고요. 일의 운명수 중에서 1, 10, 11, 12월생은 일이 정 안 풀리고 힘들면 조상천도라도 해라 하고 제가 했는데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닌데 왜 이 얘기를 썼을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당처럼 이렇게 요거를 강의를 유지한다 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문가가 돼야 되고 막 그렇다면 이 연유를 좀 설명을 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칫 이걸 곡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다 천도제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그 얘기는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이상하게 내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내가 정말 가족에 대한 애착이 나도 강해. 근데 사업만 하면 안 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꼭 해야 되는데 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중에 진짜 안 풀리면 한번 가만히 조상 문제를 한번 가만히 따져보셔서 그게 들어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보시면 되고요. 일회음료수는 칭찬에 약해요. 칭찬해주면은 금방 시쳇말로 뿅 합니다. 아주 뿅 가요.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은 힘을 크게 얻어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자화자찬하고 일을 하고 나서 생색을 내서 거기서 이제 다 깎이는 경우가 많죠. 그 남한테 인색하다가도 정말 필요 없는 일에 이제 헤프게 쓰는 경향이 있고요. 밖에서 듣는 평 보면은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고 뭐고 하다못해 친척한테까지도 엄청나게 그냥 호인이고 정말 좋은 사람, 뭐 아유 언니는 좋겠어요 듣는 사람들 많죠. 형부가 참 그러고 뭐 너는 좋겠다 남편이 정말 사람이 좋아서. 근데 집안만 들어오면은 이거는 아주 진짜 머리 터지게 만든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가 많다. 한 가지에 열중해서 전문직이나 연구직 등의 직업을 갖는 게 좋다. 직장 다니거나 사업을 하려거든 한 자리에 말뚝 박은 듯이 인내하고, 요게 어려운 거죠 사실. 그래야 되는데 쉽사리 옮기고 이것저것 손대다가 손실과 시련을 겪게 된다. 쉽게 변치 않는 진득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제가 오늘이고 또 오늘이 내일인 항상심. 예, 불교에서는 평상심이라는 건데요. 평상심하고는 조금 달라요. 항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자신만 잘난 줄 아는 자만심 버리고, 자신이 혹시 남들한테 똥꼬집으로 보이지 않는지 요걸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미 일이 터지자마자 요 뒤처리를 벌써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요거 말고 너무 빨리 대처하려고 하지 않는가, 요걸 좀 보살펴 보시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일의 운명수는 내가 요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가. 일의 운명수는 복록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보면은 천덕이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 조상으로부터 그 숨은 은덕, 천덕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안 그럴 수 있죠.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하십시오. 심상은 일단은 제가 진단해 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 진단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이 운명록 책이 여러분 운명을 진단하는 게 아니고, 이 공부를 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그 마음가짐이 이걸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여기에 일의 운명수는 갑을 병하고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 일은 천궁유서지상, 하늘에 궁이 있다. 이거는 주역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늘궁이 있다. 그러면 하늘궁에서 슬슬 놀러 다니는 쥐야. 뭐 살생이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생 동안 재물과 복록이 그치지는 않고 관운이 좋아서 장관되거나 벼슬에 오르거나, 또는 재물운과 복록이 좋아서 대길상으로 일생 동안 큰 어려움 없고 남들로부터 어디서나 귀인 대우를 받으며 존경과 칭송을 듣는 운세다.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운에 들어가죠. 뭐 천국유서지상 법당에서 이렇게 산내 법당에서 기도를 할 때는요, 부처님이 제일 우리가 위하는 분 아닙니까? 그 사시가 되면 맞이를 올려요. 탁 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공양을 해서 올린 다음에 그래 불기에다가 탁 해서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쥐가 이게 쥐가 아니에요. 완전 고양이만한 쥐가 그냥 이만하게 컸어요. 왜? 뭐 생전 뭐 잡힐 일이 있나? 뭐 이걸 두드려 잡기를 하나? 뭐 쥐약을 놓나요? 그러니까 이 떡하니 목탁 소리 들리게만 하면은 법당에 쓱하니 아주 동작도 느려 이게. 살이 쪄서 뒤룩뒤룩한 놈이 탁 와서 기도 기도하고 있는데 불기에 부처님 맞이를 지가 먼저 냠냠 짭짭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복록이 좋은 거죠. 이런 그 상이 있다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노소입고지상이다. 늙은 쥐가 창고에 들어가는 형상으로 내가 힘이 떨어졌을 때 그래도 먹을 게 있어. 젊었을 때도 뭔가를 해서 먹었는데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의식에 여유가 있고 걱정이 없고 부유한 운세. 그러나 이 운세는 이 일의 운명수에서 내가 이런 거 같이 산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귀함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도 귀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가져도 칠칠맞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귀함이 없어요. 그래 건강이 좋지 않고 남 모르는 고독, 소가리가 있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주위로부터 존경을 못 받아요. 존경 못 받으면 어때? 그러고 사는 사람이 많죠. 그 수전노 평생을 정말 이 수전노라는 게 뭐예요? 돈을 지키는 노예예요. 돈 지키는 노예. 그러니까 자기 돈만 지킬 줄 알지 한번 남을 위해서 써본 적도 없고 쓸 줄도 모르고 정말 필요한 때 그 적재적소에 좀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써요. 남한테 얻어먹는 것만 해. 다 그 세속적인 표현을 한다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항시 보면 제일 안쪽 자리에 앉아. 나갈 때는 신발끈을 일단 재끌러 구두를 탁 신으면서 신발끈을 재끌러서 신발끈을 다시 껴. 그러면서 누가 계산하고 아 나도 내가 할 거야. 뭐 그러고 그러는 사람에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 지갑을 이쪽에 있나? 어디 갔지? 하고 또 찾는. 그러다가 아이 참 이런 한두 번 이래죠. 상습이 되는 수가 많죠. 그래서 남을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베풀면은 귀인이 되는데 꼭 베푸는 걸 안 해요. 돈 버는 거는 재주가 있어요. 이상하게 이 사람은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있는데 그렇게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번에는 어떻게 되겠죠? 아래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아래격을 한번 보십시오. 분서지상. 내가 죽어서 아래격으로 내려가거나 반드시 그렇게 모은 재산은 자식한테 물려줘도 자식은 어떻게 사느냐? 같은 운명수라면 분서지상으로 간다. 내가 을이면은 자식은 병으로 산다. 요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을인데 베풀면서 지금이라도 산다 그러면은 내 자식은 갑으로 간다. 그리고 내 다음 내세도 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갑인데 갑으로 살다가 끝에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못되게 산다 그러면 다음엔 을로 간다는 얘기예요. 내 자식도 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분서지상 똥분자죠. 똥독에 빠진 쥐가 어떻게 살겠어요? 먹어봐야 뻔한 거죠.
육식을 똥독에 빠져서 또 육식을 한다? 그러면 구더기밖에 먹을 게 더 있겠어요? 늘 굶주리고 부족해. 당장 의식주 해결이 시급해. 풍족함? 야, 이건 뭐 위에서 새로운 거 하나 번쩍하고 내려오면 잠깐이에요. 결국은 그것도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금방 썩은 똥 되는 거죠. 피폐할 대로 피폐, 그 심신이 괴롭고 털 빠지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못되게 살고 점점 더 악하게 살면 을에서 자기 당대에서도 을에서 병으로도 가고 갑에서도 을로도 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변한다면 병에서 을로도 가는 거고 정말 크게 변한다면 갑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국은 노년에 쉴 곳조차 없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못 모르는 사람들은 산속에 세상이 싫어져서 세상 사람들에 지쳐서 정말 그 남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해서 산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산에 가서 뭐 자연 속에 묻혀 산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외 패배자들이 많아요.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자기 스스로 자기 건사를 제대로 못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 한번 써본 적 없고 그리고 살면서 결국에는 세상을 원망하면서 등지는 거죠. 어렵게 마련했던 집마저 날려보내고 또는 자연재해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걸 자연재해 탓만 하고 뭐 다른 탓만 할 게 아니라 나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분서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생에 악업이 너무나 크고 이 생에서조차 마음을 바로 쓰지 못하여 늘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불만과 증오, 반항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참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오음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그랬습니다. 정말 그 참회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어요. 내 탓인 거예요. 내 탓을 끝까지 안 해. 모든 게 그래요. 생활사에서. 일단 자기를 한번 돌아봐요. 자기를 돌아보면 이 사람 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구라도 가능한 거예요. 딴 데서 찾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진짜 한 방 뭐 빡 터져서 뭐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도 제가 가만 보면 이 사람 분명 이거 가상화폐? 이거 하는 사람 분명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방을 노리고 꿈이 막 있는 대로 이미 망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짚어주면은 꿈에 젖어서 고칠 생각을 안 하죠. 자기에 맞는 거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데 안 곱게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면 안 돼요. 주식을 하는데 정상적인 주식을 하는 게 아니야. 뭐 그런 게 있나 몰라도 그야말로 뭐 50원짜리 100원짜리 주식 해가지고 어떻게 뭐 세력이라는 사람들도 갖고 오죠. 뭘 뭐 1800만 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가 하고 보니까 아닌데 보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상패라고 그러죠. 상장 폐지 내일이면 상장 폐지 당할 걸 이걸 붙들고서 이게 터지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커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인생은. 모든 사람들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반성을 해야 된다. 그 마음 없이 절대 안 고쳐져요. 스님, 이거 진짜 요렇게만 한번 바꿔주십시오. 그래? 그럼 너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싶어서 알려주면은 연락 딱 끊어. 나한테 들은 얘기 갖고 자기가 내가 생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히 콩떡인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을 너무 그 자기 머리로 그 생쥐 같은 이 일이 쥐의 그 생쥐 같은 머리 요걸 닮으면 안 돼요. 쥐의 그 영리함을 그냥 세상에 어떤 물상이든 단점이 있거든요. 12가지 띠로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 띠에 해당되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을 보완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요 장점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걸 너무나 많은 데다 다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단점을 빨리 보완을 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 상격에 속한다면 더욱 마음을 청정히 하고 남을 보살피며 의연해야 할 것이며 만약 하격에 속한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개심하여 자신의 훗날과 후손에 이르는 악연의 삿을 끊어야 한다. 이런 말에는 별로 귀를 닫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운명이란 일생 동안 절대 변치 않는 절대운이 아닌 상대운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걸 간과를 하면 안 되거든요. 밑줄 쫙 긋고 싶고 저 같으면은 별이 반짝반짝하게 해고 싶은 말이거든요. 변치 않는 절대운이 아닌 상대운이다 그랬어요. 자신이 속한 운명수 안에서 상격이다가 하격으로도 갈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반대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옳게 또 곱게 이런 바른 마음이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큰 비결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하는 걸로서 일의 운명수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운명수가 1이다 그렇다면은 일의 운명수의 설명이 이게 다는 아닙니다. 더 이제 다음에 또 나가면서 또 나올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일의 운명수 설명은 요 정도로 일단은 끝내야 돼요. 그 이유조차도 지금 얘기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운명이 힘들고 지친다 그러면 바꾸고 싶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언제 바꿀 건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 여러분들은 가장 늙었어요. 죽음이 제일 가까운 날이에요. 언제 바꿀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순간이 가장 청춘이에요. 지금이 가장 청춘이란 말이에요. 내 생애 중에 가장 늙은 날이기도 하지만 가장 청춘이기도 한 그런 날이에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 지금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 바꿔야 되는데 지난번에 또 답을 얘기했었어요.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야죠. 바둑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뭐 바둑을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들어라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창호 한참 뭐 그럴 때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 관심들 많이 가지셨죠. 바둑에 이 패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패. 그거 별거 아닌 거 한 집을 서로 따내고 바로 또 따낼 수는 없고 또 딴 걸 꼭 둬야 되는 걸 둬요. 그러면 그걸 따라오면은 그걸 상대방이 안 받을 수 없죠. 그럼 한 수 지났으니까 다시 또 따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패싸움이에요. 패. 요 패싸움이 별거 아닌 거에서는 한 집 반집 승부일 땐 그거 갖고 끝까지 싸우지만 큰 게 걸렸을 때는 이게 진짜 난감한 거죠. 근데 역전시킬 수 있는 거라고는 가장 좋은 거는 대마를 잡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런데 대마도 잡을 수 있고 뭐 어떤 걸 걸 수 있는 게 있어요. 인생의 패를 걸으라는 얘기죠. 인생의 패를 언제 거느냐. 50수 100수에서 패를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건 너무 일찍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뭐 명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인생 뭐 100세 시대 그랬는데 그런 말은 그건 보험회사에서 하는 사기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세까지 왜 삽니까?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82살 그랬으니까 82살 더 되신 분들은 죽으란 얘기냐? 이게 아니에요. 82살 전에 정리 다 하실 거 하시고 편안하게 사셔야죠. 근데 부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살면은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뭐 40이든 상관은 없겠지만 정말 인생 역전을 하는 거는 내 인생에다가 패를 걸으라는 얘기죠. 안 될 것 같은 거 패를 거는데 무작정 걸으면 자기만 다칩니다. 패감이 부족해요. 곳곳에 내 인생을 한번 싹 돌아보면 패감 걸릴 일이 많아요. 과연 내가 어떤 재주가 있는가? 최고의 내가 갖고 있는 재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자신 있는 거.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가장 우군이 많은 거. 그 우군 중에 가장 우군은 나의 가족이에요. 내 배우자가 우군이 될 때가 제일 좋죠. 아, 우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일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우리 아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진짜 좋은 사람일 확률이 90% 이상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진짜 인정해주는 사람이 이제 진짜죠. 근데 우리 아버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가장 우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이걸 하는데 응원해 줄 수 있는 거. 걷다가 패를 거는 거예요. 가족이 잘 알거든요. 당신은 이거 하면 좋아. 아빠 이거 하세요. 엄마 이거 하세요. 그럼 그게 이제 제일 좋아요. 속지는 마세요. 아빠 라면 끓였는데 라면 진짜 맛있어요. 라면 가게 해볼까?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10은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내 가족이 응원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 응원이 내 세상에서 내가 비춰지는 전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중에 과연 그런 응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런 노하우가 있는지, 내가 그런 실력을 갖췄는지를 분명히 보고서 패를 걸어야 된단 말이죠. 나이가 들은 사람과 젊은 사람 간의 어떤 운명의 좋고 나쁘고 장유유서 그런 건 없어요. 우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죠. 나이가 10대인 때와 40대 뭐 70대 그러면은 소위 사회에서는 우리 요즘에 그러죠. 몇 학년이다. 10대는 1학년이라고 그러고 70대는 7학년 뭐 5학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10대는 인생이 가는 게 자동차로 치면 10km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은 최소한 3, 40대가 되고 싶어 어른 흉내를 많이 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3, 40대는 요 정도 좀 부족해 그래서 과속 좀 더 밟아도 돼 해서 내보는데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요. 결과는 가을 거지를 한 다음이잖아요. 50대 이상이 돼야 되는데 30대인데 50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젊은 아이들도 요새 투기를 좋아하죠. 부동산 투기 같은 걸 의외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똑똑한데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사회를 몰라요. 나이 든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래. 잘못 가리켜서. 잘못 보여진 거예요. 60대, 70대는 시속 60, 70km 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멀미나거든요. 천천히 가고 싶어. 그 애들 흉내를 내 또. 인생은 자기 그
느낌이 자동차가 그 정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겠지만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겠죠. 근데 적절히 조절해야 됩니다. 금방 그 투기 얘기를 했는데요. 끝에 가서 또 쓴소리 또 나오네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건 그 시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된 정권들일수록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밖에 없어요. 경기를 살리고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살려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살리기에는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럼 투기를 조장해서 경기 살리는 게 제일 쉬워요. 부동산 경기. 그 은행 대출 쉽게 빼주고 막 이런 식으로 고간이야 비거나 말거나 막 나중에 망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막 대출 받게 해주죠. 그 경기 살리는 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거는 발붙일 수가 없어요. 왜? 제일 쉬운 걸로 인구가 이렇게 항아리형 정도만 돼도 말을 안 하겠어요. 인구는 피라밋형으로 이렇게 밑이 제일 넓고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이럴 때는 자동적으로 당장 호구지책이 어렵고 우리 때 그냥 쌀말이라도 사오기가 힘들고 저도 많이 사러 다녔어요. 푸대종이에 쌀 한 말 사서 그거 오다가 잘 안고 와야지 잘못하면 터지기라도 하면 그걸 안고서 쌀 한 말 사다가 놓고 먹고 그러던 시절, 또 물국수 사다 끓여 먹고 그러던 시절에.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죠. 풍족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가 갑자기 풍족해지니까 건방에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 가장 건방에 하늘을 찌르는 게 뭡니까? 제일 큰 게 운전서부터 시작한 거죠. 외국에서 자동차 역사가 50년, 100년, 뭐 150년, 200년 이런 식으로 쭉 되면서 아버지한테 운전 배우고 그 할아버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배우고 그 예절이 그렇게 뭐 우리처럼 그렇지 않았던 나라에서조차도 그 어른들한테 운전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모범을 보여줘 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웠으니까 운전이 격하지가 않았던 게 일반적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때 물꼬를 갑자기 현대포니에서 시작했던, 물론 그 앞에 시보레도 있고 그랬지만 갑자기 뻥 터지면서 조금만 돈이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탁 샀단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같이 비교하면 뭐 하면은 삼촌하고 나하고 같이 운전대를 같이 잡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부터 담배 물고 건방 떨고 다니고 담배꽁초 바깥에 재떨이 한번 크죠. 바깥에 탁 던지고 운전도 막 이렇게 다니는 걸 꼴값을 떨고 다니는 거죠. 상대방을 전혀 배려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밤에 그 표현이 스텔스라고 그러죠. 어디서 살인 강도를 하고 도망가나요? 라이트를 전혀 안 켜. 스몰등도 안 켜. 깜깜하게 해갖고 그것도 시커먼 차 갖고서 휙휙휙 하고 다녀요. 참 법이 없죠. 그게 차 몰수 한 20년씩 좀 어디 가둬놓고 있으면 좀 고쳐질까요? 그럼 분명히 어디 뭐 범죄자 아니고 그럴 리가 없다 싶을 정도. 근데 깜짝 놀랐어요. 고속도로에서 계속 그런 걸 뒤를 가고 옆을 가다가 나중에 한 4, 50km 가서 보니까 옆에 아내가 타고 있고 뒤에 예쁜 딸 둘을 태우고서 예, 톨게이트 계산을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예절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끝을 내면서 얘기를 끝내야 되는데, 인구가 이렇게 피라미드형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깔때기형입니다. 어차피 세금이 많니 뭐니 뭐 어떤 정말 똥 같은
신문들이 계속 그걸 조장하는 때가 있죠. 10여 년 전에도 그랬더니 고보로 또 나왔죠. 세금 폭탄이란 말. 그건 세금 폭탄이 아니에요. 투기를 해서 1억짜리 집이 3억이 됐다 그러면은 2억을 불로소득을 얻은 거예요. 근데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좀 더 냉정하게 표현하면 남의 피 빨아먹은 돈이에요, 그건. 그건 저는 2억 원이면 2억 원을 다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자본주의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한 70%좀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조금 회수를 하는데요. 내 자식 때 살기 어떻게 된다는 건 생각 안 해요. 내 자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래 또 있잖아요. 대가 이어져야 되는 천대 만대가 돼야 되는 이 땅에서 아주 더럽게 돈을 벌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못 쓰는 짓입니다. 그거. 그런데 국가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거룩한 거거든요. 이 국가는 천세 만세 이어져 가야 되고 5천년 역사가 아니고 앞으로도 만년 역사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이 남아야 되는 땅덩어리인데 전 세계에서 목화토금수로 따졌을 때 다 저도 그 큰 땅덩어리 중국도 5밖에 안 되는 토인데 우리나라는 10인 거예요. 세계 단 우리나라만 10인 나라예요. 남북이 갈려서 우리는 구가 되어 있지만 반드시 10인 나라예요. 이 땅덩어리는 반드시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 땅덩어리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질 않게 만들어 놓는 나라. 나라 탓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국민들 개개인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나는 투기하면서도 나라 탓을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증여를 편법으로 한다? 증여세를 많이 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다? 보유세를 많이 내야 돼요. 토지는 공개념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땅덩어리에 한정돼 있죠. 근데 인구가 늘어나면 땅값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인구가 줄는데도 올라가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텅텅 비는 지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장하는 데가 있거든요. 조장하는 세력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을 대라면은 많이 됩니다. 한 1000명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국가 소유가 많아지죠. 세금으로 해서 그 사람이 죽고 하면은 결국은 뭐 상속을 하든 편법을 쓰든 뭐 하든 떼어내야 돼요. 어쨌든. 떼어내면 국가 소유가 많아지죠. 이 국가가 다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 당시에 위정자들이 할 일이고요. 어쨌든 국민 개개인의 토탈 국토 나누기 인구 하면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 평수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평수라고 그랬는데 요새 평방메타라는 거. 이거는 제가 아주 참 못되게 행정가들이 무슨 몇 평방메타 그러면 감도 안 잡히는 걸 방송에서건 어디선 다 그런 식으로 쓰죠. 왜 그따위 짓들을 하나 말이야. 우리나라 그냥 평 그러면 쉽게 나오는 걸. 아, 내 밭이 300평이다 그러면 대략 그림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몇 평방메타다 그러면 이것도 곱하기 0.3025 또 뭐 한참 머리 아프게 만들어 놓은 이 공무원들 좀 그런 것 좀 생각 좀 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어찌 됐든 간에 결국에는 땅값은 지금은 거품도 보통 거품이 아니다. 맥주잔을 한 1m 위에서 쫙 쏟아부어서 잔해 받은 꼴이 다 거품이에요. 푹 떨어져야 맞죠. 집은 전체 가구 수보다 가옥 수가 한 30% 더 많지 않나요? 그럼 떨어져야죠.
한 사람이 뭐 몇십 채, 뭐 몇백 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아이들 앞으로 뭐 몇백 채 있는 미친 나라죠, 이게. 결국 떨어질 겁니다. 폭락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냥 다 빠져야 돼, 다. 집값은 어떻게 보면 되는가? 제가 많은 그 전문가, 학자, 이런 뭐 자기 이득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 지금 일하면서 뭐 어디에 무슨 연구원에서 하는 건 다 헛소리고요. 진짜 이 집값은 어떻게 보면 되는가? 물론 세계에서도 비싼 데들이 있죠. 그 상업지구로서 유명한데 뭐 맨하탄 뭐 어떻다, 뭐 홍콩이 어떻다, 그런 걸 자꾸 부추겨서 하면 안 되고요. 집값이라는 건 상위 계층, 최하위 계층 한 20%씩 빼고 그 중간 계층, 이게 사실은 중산층이 두터워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친다면은 그 계층에서 평균 임금 대략 한 407만 원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1년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면 하나도 안 쓰고 5년 모았을 때 살 수 있는 게 평균값이야 맞다. 그럼 서울의 집값 평균이 2억 5천 정도가 되면 평균값이다. 지금 얼마 합니까? 폭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투기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누구 원망할 거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이 되나요? 가상화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은 연구 전문가들, 기타 정말 충분한 지식인들이 얘기했죠. 이건 그냥 광풍이고 사기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쪽박을 차는 거죠. 국가를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정책은 그 국가가 뭐 소위 말해서 진보다 보수다 이거 따질 거 없어요. 국가에서 내는 정책은 일단은 국민은 따라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건 국가를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딜 수용한다? 머리띠부터 들로 생각하고 그걸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 손해예요. 그렇게 해서는 못 이겨요. 어느 정권에서 하든 간에 국가에서 수용령 내리면 수용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국가가 올바르지 않은 정책을 했다, 뭐 이건 자기 생각인 거고, 국가의 전체적인 어떤 큰 맵을 그릴 때는 그 국가 정책이 맞는 거예요. 이건. 일단 따르는 거예요. 국가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수용령을 내리는 데까지, 결정하는 데까지 이게 위법한 절차를 어겼다거나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거나 또는 그 집행 과정 또는 입안 과정에서부터 뭔가가 뭐 이상한 딜이 거래가 있었다거나 뭐 이렇다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있죠. 그 잘못된 그 뻘건띠 문화가 생긴 거예요. 아주 참 못된 문화가 생겨갖고요. 그 뭐든지 목청 크면 이기는 걸로 아는데 정말 목청을 돋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편승하는 또 세력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 먹는. 그래서 자기네 그 또는 몇몇 위원장 뭐 이래 갖고 그 뒤로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된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투기는 망국의 병이다. 나라 망하는 데는 옛날서부터 투기, 사재기 이거 참 못된 거죠. 양파는 10% 작황이 안 좋아서 10%가 줄었다. 그러면 가격도 10% 정도 오르면 되는데 중국산이 대체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국에서 10% 모자란다는데 한 20% 되게끔 사오는데도 10% 모자라는데 값은 배 이상 뛰어버려요. 누가 먹나요? 모든 게 그렇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너무나 경거망동하고 쉽게 그런 거를
조금 더 차분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말 심층으로 해서 과연 국민들한테 이득이 될 게 무엇인가까지 생각지도 않는 우리나라 인구 대비 너무나 많은 이 언론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진짜 쓰레기 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쓰레기에서 기레기인데 이 기레기 언론사들 대부분 기레기 아니에요. 대부분. 걔네들이 뭐 경제지 똑바른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경제를 뭘 알아요. 지네가. 맨 저 장난치는 거 돈 받고서 광고 내주고 거기 기사 써주는 집밖에 더 했어요. 젊은 애들 그 양심 있는 애들까지 데려가서 전부 그런 그따위로 만들어 기레기를 만들어 버리고 똑똑한 아이들을 이런 데 편승해 가지고 투기나 하고 이래 갖고는 인생이 조금도 나아지질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을 운명 철학을 해야 돼. 도무지 뭐 운명 철학 그래서 책을 보고 살면 이제는 좀 저 해광 스님 좀 입 좀 꾹 다물고 그냥 책만 좀 떠르륵 해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분이 있겠는데요. 그럼 그건 철학이 아니죠. 철학이 담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책 읽기밖에 더 돼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중요한 이 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삶의 운명 철학이라는 게 결국 운명이 인생을 얘기하는 거니까 인생 철학. 우리가 강아지 견생 철학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철학이 돼야 돼요. 건방을 떨고 사는 거는 아니죠. 동물들은 건방을 안 떨어요. 인간이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동물은 자기 힘을 압니다. 그래서 애초에 겁 많은 고양이는 미리 하악질을 미리 해요. 하고 겁을 줘보는데 상대가 세면은 한두 방 탁탁 맞으면 잽싸게 도망가죠. 개도 마찬가지예요. 겁 많으면 막 짖고 미리 그러는데 상대가 세면은 꼬리 싹 내리고 바로 엎드려 버립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죠. 철학적인 생각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인간은 자기 인생도 모르고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갖고 인생을 그르치는 수가 많습니다. 인생을 그르치는 가장 원인이 뭔가 오늘의 공부는 운명수 1에 대한 이야기지만도 이제 운명수에 대한 시작이니까 첫 강에서부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뿐만 아니에요. 9까지도 그렇고 자경수 10이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은 반도사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절대 도사를 만들 수는 없어요. 제가. 적어도 도사를 만들면 그 사람이 도사가 될 수 있는 성품이 되는지 아닌지 관상서부터 말하는 것서부터 모든 걸 다 인품을 봐서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나 도사 만들면 큰일 나죠. 근데 자기 스스로 정도 아는 정도면 반도사죠. 가족 정도 볼 수 있다면. 근데 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철학적인 사유가 돼야 된다. 이게 없이 그냥 공식 딸딸딸딸 이어서 너 어쩌고 뭐 지금 여기 유튜브 계속 열어놓고 한쪽 PC에 열어놓고 있는데요. 여기 제 거 이렇게 열면서 딱 보면은 여기에 뭐 나와요. 운명수 뭐에 대해서 설명. 뭐는 뭐 어떻고 그래야 돼. 뭐 훌륭한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다 좋은데 이렇게만 해갖고 뭐 이거 보니까 뭐 7분짜리, 3분짜리, 10 뭐 몇 분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는 운명 알 수도 없고 고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제발 내가 천국유서인지 일이라 해도 천국유서에 해당될지 노서 지상인지 노서 입고 창고에 들어간 노서 입고 지상인지 아니면은
정말 똥통에 빠진 하수구에서 드나드는 그 철학 맞은 쥐인지 내가 인격이 어딘가, 품격이 어딘가, 예? 그걸 스스로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품격이 정말 이거 같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게 지금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은 한 격을 올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리는 방법. 마음을 먼저 올려야 돼요. 마음을 올려야지 그 사람은 고쳐지지. 저 여기 가서 뛰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뛰게끔 해주는 거지. 뛸 마음이 없이 여기서 무슨 마라톤을 해요.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뛸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한테 뭘 어쩌란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뛸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된다. 마음가짐을 갖춰야 된다. 이게 오늘의 강의 핵심입니다. 오늘 운명수 1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세계에서도 가장 위대한 이 단군의 땅이고 대한민국 이 땅, 한반도, 고조선 이래 조선반도 이 한반도 이 땅은 정말 위대한 땅이죠. 백두산은 높이로 따지면 세계에서 몇째? 이건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높이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백두산은 세계 어떤 사람이라도 가서 보면은 다른 산하고 비교가 되는 정말 다른,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되느냐? 비교가 안 되는 영산입니다. 영산. 미국인이 가서 봤는데도 정말 영산을 느꼈고 영국인이 가서 봤는데도 영산을 느꼈다고 엊그제 뉴스에 또 봤어요. 백두산을 가본 사람들은 정말 느끼는 거예요. 땅에 대한 어떤 뭐 풍수지리를 알아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영산. 이 영산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백두산 천지. 그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 영산에서 우리는 그 자손들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에요. 외놈들이 조작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파이터산 따로 해놓고 짱빠이 해갖고 떼놈들이 지네 땅이라고 또 하고 속 터지죠. 정말 우리의 영토 고구려 광개토대왕까지 안 가더라도 정말 우리의 영토를 다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이거에 편승해서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하늘에 구름을 짓니 어째 뭐 이상한 소리 별 사람들 다 많아요. 그건 허튼 소리라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은 영산이기 때문에 영이 발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하다못해 외국 나가서 뭐 축구를 한다 해도 그게 우리나라의 국기가 아니었음에도 잘해요. 노래를 해도 잘하고 뭘 해도 다 한 가닥씩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 나라가 세계 최강이 되는 날이 정말 몇 해 안 남았습니다. 지금 얘기를 못해요.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엔 모든 게 다 오픈되겠죠. 이 땅의 발전은 결국은 우리 모두의 발전이고 민족의 발전이고 이 지구가 오히려 발전하는 안정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강 앞으로 강의하는 강의 중에 제일 길은 강의가 될 겁니다. 오늘이 2강 그러니까 운명수 1 운명수 2서부터는 강의가 이제 길지가 않아요. 진도가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많이 걸려서 안 되겠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강에 뵙겠습니다. 해감입니다.